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알자 제8회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8회차 강의의 주제는 연장근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7회차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 저를 격려해 주신다고 이 강의가 너무 자세하게 진행된 것 같다. 교재 안 사도 강의만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근로기준법 강의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진행하는 이 근로기준법 알자 강의는 이 근로기준법 알자 이 책을 사신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회차에 걸쳐서 그 근로기준법 알자의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이 교재를 좀 더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의를 좀 자세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교재가 없어도 되겠다 이러시면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미 책을 구입해 주신 우리 독자분들에게 참 감사드리면서 제가 성심껏 강의를 해드리겠고, 아직 교재는 구입하지 않으셨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익하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알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언제든지 이 교재를 구입해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8회차 강의에서 논의하는 이 연장 근로시간, 이게 사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프기도 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서 실무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7회차 강의였던 그 근로시간 강의하고는 이제 구별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특히 우리 실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요. 또 노무사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빠짐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를 잘 정리하셔서 그 교재에 나오는 이 법령의 문헌들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연장 근로시간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전부 다 연장 근로시간이다. 그러면 기준 근로시간은 지난 7회차에서 배우셨죠? 기준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것이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물론 18세 이상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초과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게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요? 연장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연장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 계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먼저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된다.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사자라는 건 누굽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겠죠. 그러면 그들 사이에 합의한다. 이 말은 개별적 합의를 말하는 거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인 합의를 말하니까 그때그때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 하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연장근로 필요할 때마다 사장님이 근로자 보고 연장근로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동의 얻고 이러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넘어가려 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할 필요 없고 미리 합의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합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 몇 조 연장근로 1항,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 을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연장근로 지시를 받은 경우 근로자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면 이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있어서 연장근로를 해야 될 때 그때 자기는 하겠다고 이미 동의를 한 것입니다. 미리 동의를 한 것입니다. 미리 합의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갈 게 요령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로의 합의를 받아두면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합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바로 연장근로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려면 이제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 못하고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스스로 안 해버린다면 이거는 바로 정당한 노무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근로에 대해서 첫 번째 요건, 당사자 간의 합의, 이건 개별적 합의를 말합니다. 노조하고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개인의 그 거부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그 합의권 또는 합의 거부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것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것은 개별적 합의다 기억하시고, 그때 합의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처음에 미리 합의해두는 방법도 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장근로에 대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점입니다. 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법에서는 명백하게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주 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 거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일주에 52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법으로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시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 제도 이렇게들 표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준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제도니까 주 40시간 제도가 맞는 표현이고요. 52시간이라는 이 표현은 일주일 동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최대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니까 주 52시간 상한제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흔히들 그냥 주 52시간 이렇게 말하면, 그 70년 전에 주 48시간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늘어나 버린, 그런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주 52시간 상한제, 이 표현을 쓰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은 무슨 뜻이죠?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에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의 한도, 이것을 합하니까 주 52시간 상한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현재의 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선택적 근로제도나 탄력적 근로제도 이런 걸 이제 도입하게 되면 그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좀 유연성을 가지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산업 어떤 발전 수준, 우리가 선진국의 단계에 와 있는 이런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 주 52시간 상한제, 이것이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업종에서, 일부 생산 업종에서 이 주 52시간 가지고는 그 물량들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어렵다라는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일부 이제 정치 쪽에서 그 점을 좀 해소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 52시간 상한제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연구해 보겠다고 이렇게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융통성 있는 제도가 나중에 배우시는 대로 유연 근로시간 제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법대로 잘 활용하더라 하도 그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아주 훌륭하게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붙어 있는 거, 이걸 사실은 사용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를 좀 유연화하겠다라고 이게 말하면, 이게 가장 솔직한 의미는 무슨 말이냐, 주 52시간 상한을 혹시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그 주 52시간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사용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고는 이거 해결 방법이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쓴 그 졸저 대통령과 노동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제안이, 이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너무 많은데 이걸 실무적으로 잘 고려해서 처벌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그것은 처벌조항을 없애버리고 단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사용자들 중에 일부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처벌 조항이 부담스럽다 이 말이니까, 만약에 노동법을 바꾼다면 차라리 그런 처벌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를 바꿔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이 근로시간 제도는 우리가 뭐 주 35시간제로 가지 않는 한은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제도로 정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근로기준법 보시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에게 이걸 설명합니다. 이거 저 주 52시간 상한 위반하시면 2년 이하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하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설마 징역이야 보내겠습니까? 2천만 원 벌금 내셔야 될 겁니다. 이러면 사장님이 호쾌하게 웃으면서 2천만 원 벌금요? 그건 내죠. 뭐 그만큼 생산을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한 가지 간과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법에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면은 벌금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거 뭐 징역이야 사실 안 보내겠지만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이거는 어떻게 사실 적용되는 게 법적 원칙이냐 하면 1인당 근로자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 52시간 상한제니까 잘 보세요. 주당 위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인에 한 번 주 52시간을 위반하면은 2천만 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 100명이 있는 기업에서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벌금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2천만 원 곱하기 100명입니다. 100을 곱해야 돼요. 그걸 만약 52주 동안 계속 위반했다. 계속 주 52시간 넘게 했다. 곱하기 52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벌금 내는 게 얼마겠습니까? 만약에 노동부가 그걸 제대로 법을 집행했더라면, 그래서 벌금을 물렸더라면 우리나라 사용자 중에 뭐 아무도 이거 뭐 주 52시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 못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주 52시간을 넘어가도 근로자들은 그만큼 수당을 더 타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또 근로감독관이 그거 발견해도 뭐 회사가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언제 또 걸리면 어쨌든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 생각은 대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처벌조항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 52시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 사용자들의 본심은 이런 근로시간을 위반했는데 그 일이 바빠가지고 근로자한테 수당 더 줘가면서 그 일을 한 건데 그걸 왜 처벌하느냐, 이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약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히려 이 근로시간 제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럼 노동계가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그것보다는 처벌조항을 정비하는 방법. 그래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로자들한테 어떤 그 배상을 더해주는, 보호를 더해주는 그런 어떤 방식을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점은 주 52시간 상한제, 이거는 현재까지 70년 동안 지켜와 본 결과 우리가 이까지 발전해 온 상황이니까 이걸 여기서 더 나쁘게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그 나라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잘못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더 늘리겠다 이런 발상은 절대로 되지 않고요. 이 처벌 문제, 여기 관련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약간 뭐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것이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아주 뜨거운 그런 핫 이슈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대통령관 노동법이라는 제 책에서, 제 졸조에서 그 점에 대한 제안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97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볼 수 있죠. 제목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장 근로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연장 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연장 근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웬만하게 회사가 처리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 조항에 있어서 웬만하면 다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사용자들의 속셈은 제가 볼 때는 그 처벌 안 받으려는 그 속셈밖에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12시간 한도 그걸 더 넘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특별한 사정이란 건 뭡니까? 거기 98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이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행규칙에서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특히 보시면 이해되는 게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갑작스러운 시설 설비가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사호가 참 중요하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죠. 이럴 경우에 이것을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것을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주 12시간 한도, 주 52시간을 넘어가지고 근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근로시간을 더 늘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지금 뭐 근로시간 연구회가 뭔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도대체 뭘 연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경우에 더 인정되는 그런 특별 연장 근로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웬만한 기업의 업무상 필요는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나중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만 또 잘 돌리시더라도 업무상 필요를 충족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예를 보셨죠. 그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그 마스크 공장들이 엄청난 물량을 그냥 생산해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었을 때 그게 주 52시간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이게 특수한 사정이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거기서 엄청난 시간을 해가지고 다 생산해내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연장 근로가 그 주 12시간을 넘어서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이런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그 근로시간 제도를 위반한 데 대한 그 처벌 조항들을 좀 정비해서 사용자들이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면서요. 한국의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다. 하도 그 법 위반하면은 뭐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항상 그 교도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노동법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처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처벌 조항을 좀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정비하도록 그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연장 근로를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든가 휴식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또 벌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부담을 느끼는 사용자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선진국답게 근로시간을 제도를 가져온 것이고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그런 결론에 이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에서 볼 때 그 주 52시간 상한제 이거는 대단히 적절한 시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업무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 법에서 또 다른 제도들 이런 특별 연장 근로라든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업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것을 더 넘어가는 그런 업무상의 필요 때문에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면 정도는 근로자를 더 채용하시는 거지
근로시간을 늘려가지고 처리하시려고 하는 그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이게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도 넘어가면서 기업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근로자 하나 채용하면 거기 드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되니까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들, 사장님들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그 사장님 또 모르시는 거예요. 그 근로시간을 과로화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비용도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무조건 근로시간만 늘리는 것이 왕도는 아니다, 상책은 아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 연장 근로시간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이것이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30인 미만 사업장 영세기업장에 이 주 52시간 한도로 이렇게 근로를 하라 하니까 진짜 거기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특례 연장 근로를 두어가지고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주 8시간까지 더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말하자면 52시간 한도에다 8시간을 플러스하면 주 60시간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8시간 초과하는 건 당연히 가산수당 지급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였고, 그 주 52시간 상한제를 딱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 느끼는 영세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런 한시적인 특별법이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회차 강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원칙적인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 그래서 그 특수한 사정이 무언가 하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이것을 확인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연장근로가 무언가,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처벌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처벌 위주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용자들은 조금 더 편하게 근로시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52시간 상한제, 이걸 가능한 한 지켜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사관리에서의 정도라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8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9회차 강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유연 근로시간 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림으로써 이런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9회차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